안녕하세요. 이바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하고 중개사가 이제 건축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 중에서는 집을 직접 짓는 건축주라고 하잖아요. 건물주가 있고 또 이제 시공권을 따내서 건축을 하는 그 뭐 건설업자? 네. 네,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분쟁이 안 생기는 게 최고 좋은 건데 실제로 많이 생기잖아요. 네. 한 가지 뭐 저의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건축 관련된 계약서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대충 금액만 정하고 이렇게 했죠. 네네. 볼 거 없더라고. 둘이 막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소송 끝나고 이 신경 엄청 많이 써가지고 네네. 병 생기고. 네, 맞아요. 에? 그리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건축에 관련된 이제 소송을 좀 없애고 잘 할 수 있나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건축하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설계를 잘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건축이 잘 네네. 올라가니까. 그리고 좋은 그 건설회사 사장을 만나야 된다.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좋은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의미가 또 이렇게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크게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계약서 잘 쓰는 건가요? 뭐예요? 그렇죠. 좋은 설계업자를 만나시고 이제 뭐 네. 건설 회사 사장님을 만나셔도 네. 계약서를 잘 쓰셔야 잘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좋은 설계사무소 사장님, 건축회사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처음에 아예 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럼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사업 분야는 다 표준 계약서를 쓰시거든요. 아, 표준 계약서. 예, 뭐 약관과 비슷한 느낌이죠. 표준 네네네. 계약서라고 하면. 근데 그마저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직까지도 있으세요. 많아. 저희 이제 법률사무소에도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입되는 그 공정이나 물량도 많고 그렇죠. 또 대금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선적으로 공사 계약을 하면서 어떤 공정을 해야 되는지 뭐 아무 기재도 안 해놓고 대충 뭐 여기다 집을 짓는다. 그렇죠. 이 땅에 집을 짓는다. 뭐 내지는 총 대금은 뭐 얼마로 한다. 이 정도로만 정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이 공사도 해야 되고 저 공사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무슨 허가비 무슨 건축비 뭐 이렇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런 내용도 들었어요. 내 아는 지인이 건물이 예뻐. 나 저렇게 줘줘. 아이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땅도 다를 테고. 네. 그때 또 사용했던 자재가 뭔지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 자재는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네. 그 자재값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공사 기간이나 뭐 돈 이런 거 다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만약에 그 똑같은 집을 비슷하게 지었다고 해봐요. 네네. 나중에 가서 들어간 돈 다 주세요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반드시 이제 작성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표준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사인하면 표준 계약서는 좀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무슨 그 내용을 꼼꼼하게 넣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공사 대금부터 한번 보시죠.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표준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기초 작업에 뭐를 해야 되고, 네. 뭐 철근 콘크리트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정해둬야 되는데 이제 계약서 뒤에 내역서로 붙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 거를 작업을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여기다가 뭐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계약서를 적어두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공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표준 계약서에 그런 게 없다?
뒤에 내역서를 붙이셔야 돼요. 내역서로만? 거기 표준 계약서 안에는 이제 공정까지 다 세부적으로 물론 이제 뒤에 첨부를 하시면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칸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붙이셔야 돼요. 어떤 공정을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꼼꼼히 하시면 되고 뭐 일반적인 건설 회사에서는 다들 이렇게 내역서를 당연히 붙이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아는 사이여서 아는 사이 잘해줘 이런 거 아는 사이다 보니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공사에. 그리고 뭐 실비정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공사의 내용, 이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이제 공사 대금을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완성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부의 돈을 이제 선급금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선급금을 그 계약금이라고 뭐 보통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선급금 이게 계약금이거든요. 이런 거를 전혀 안 받고 공사 들어가면 이분이 나중에 뭐 돈 안 주면 이 자금에 잘 돌아야지 이제 건설 회사도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지 뭐 이런 것도 다 계약서에다가 적어두셔야죠. 그리고 언제 지급할지. 선급금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 이런 식으로 또 적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급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고라고 하죠. 이제 얼마 기성이 됐다, 얼마 공사가 됐다 이거를 따져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지를 계산을 해서 그 미리 줬던 선급금에서 공제를 하고 이제 남은 기성금을 주는 식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중개사인 저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계약하고 선급금 주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지하 공사를 좀 안 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지하 관리가 힘드니까 그러면 1층 다 했다. 그러면은 얼마? 그리고 2층 뭐 콘크리트 다 세우고 그래서 그 공정별로 아니면 층수별로 이렇게 그런 걸 세분하게 다 이게 쪼개서 그 계약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해놓는 게 좋죠. 근데 중개사인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을 이제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쓸 때 좀 세부적인 거 쓰는데 먼저 이제 대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뭐 실제로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부가세가 포함됐냐 안 포함됐냐 이걸로도 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란 말을 깜빡하고 안 쓰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주 사모님 나중에 집을 다 짓고 저희가 그 임대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주택 임대차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나는 부가세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나한테 왜 부가세를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소송을 했는데 부가세를 그 건설사에서 못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것이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쓰면 거기에 반드시 부가세는 별도라고 적어주는데 그걸 안 적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이게 임대차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해서 유권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계약서 잘 썼으면.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 계약서를 안 써서 이득 본 건 아니죠. 나중에 막 이거저것 때문에 소송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부가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야, 내가 지금 건축비를 지금 평균 뭐 한 450만 원, 500만 원인데 내가 한 10% 더 해서 줬는데 왜 이렇게 자재가 좀 죄송해요. 개판이냐? 야, 봐봐. 옆집 봐봐. 자재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고.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가잖아요. 그럼 계단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타일? 맞아요. 타일로 예쁘게 잘 해놓으면 건물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도 그냥 그 페인트나 뭐 펀치 같은 걸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비가 저렴하겠죠. 그래서 막 두 분이 막 대판 또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좀 꼼꼼히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재는 무엇이다. 나는 여기다 이런 시공 방법을 원한다. 이렇게 뭐 물론 설계를 하면서 다 그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게 계약서에 잘 반영이 돼서 이제 공사 수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자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말도 없이 많잖아요. 네?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 들어가는데 네. 에어컨을 벽걸이로 할 거냐 아니면 천장형으로 할 거냐. 네. 냉장고도요. 예전에는 보통 일반 뭐 조그만 냉장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좀 높은 그런 뭐 타워형 냉장고 뭐 이런 걸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간에 얘기가 있고 합의가 좀 되어야죠. 자재 부분. 네네. 제가 실제로 수행한 건에서도 건물 외벽에 붙이는 재료의 그 무늬를 되게 중시했던 거예요. 건축주가.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자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샘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약서에 붙였어요. 아, 잘했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건축업자가 가져온 자재는 중국에서 수입까지 해왔대요. 근데 무늬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물론 무늬가? 이제 그 재료의 뭐 재질 이런 건 똑같았겠죠. 근데 똑같았지만 이제 건축자가 보기에는 이건 내가 원하는 무늬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좀 미세하잖아요. 네, 미세하죠. 근데 그것도 소송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가 나는 공사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무늬의 재질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이제 그 건축업체 측에서 공사비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죠. 누가 이겨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주는 반소를 했어요. 나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네,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비를 돌려내라. 심각해진다. 생각해져.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법정에 저희가 그 재료를 가져갔습니다. 샘플 재료를 가져가고 납품받은 재료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비교를 했죠. 그래서 육안으로 이제 법정에서 보시고 이거는 판사님이 계약이 불이행인 게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축주 쪽에서 승소를 했죠. 근데 참 이 경우는 이제 계약서에 샘플 사진까지 꼼꼼하게 명시를 해뒀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두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하기다 보면 저는 좀 샤시에 좀 민감해요. 왜냐면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이 샤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샤시가 이 등급이 있대요.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단열이 잘 되고 좋은 샤시 몇 등급 그게 좀 안 좋으면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러면은 이 자재에 관련된 거니까 표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서로 간에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막 살고 있는데 막 추운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뭐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불연제? 그래서 불연제 뭐 몇 등급을 쓴다 이런 거를 박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보시고 우리 이제 필요하신 우리 이렇게 박진희 변호사님께 의뢰하시면 꼼꼼하게 해주실 거예요. 전화번호 여기 나갑니다. 전화번호. 제가 얼마 전에 좀 느낀 게 있는데 1층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공검사 들어가고 얼마 이제 지나면 이제 중개를 시작해도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건설사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요? 했더니 건축주가 건물주예요. 건축주가 그 주차장의 바닥을 나 이러는 거 싫어. 나 원래는 이걸 해달라고 했지만 나 다른 걸로 바꿔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 공사로 봐야 되는 경우죠. 그죠, 추가 공사 해야죠.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던 입장에서니까 그냥 해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또 공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건축주가 이 경우는 바뀌었으니까 그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공사 기간에 쫓기는데 건축주가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준공을 받으려면 어쨌든 요구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네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그 공사 범위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추가 공사다. 그러니까 나는 비용을 더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계약서에는 그게 안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공사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주차장 바닥 공사, 주차장 바닥 공사를 공사. 뭐 어떻게 뭐 이걸로 칠하고 이런 걸 안 정해두면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더 받아야 되지만 건축주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건설사표는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양쪽 다 이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만약에 추가 공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잘 기록을 해뒀다가 변경 계약서를 써두시는 게 좋아요. 아, 변경 계약서 네. 써야 된다. 이만큼의 공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공사비도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네. 그거잖아요. 이제 뭐 다 세워놓고 네.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끝났어. 네. 근데 마지막 이 주차장 그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주세요. 돈 줄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계약서를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 네. 요즘에 저도 이제 문자 같은 거 카톡을 네. 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남기는 그런 습관이 네.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문자나 이런 게 효력이 있나요? 물론 이제 구두로 하는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네네. 근데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문자 메시지, 네네. 이메일, 카카오톡 네네. 뭐 이런 거 또는 공문 그런 걸로 네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두 계약의 경우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뭐 사장님이랑 건축주 두 분이면 네네. 나중에 가서 한 사람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요즘에 또 휴대폰 그 녹음 어플이 있잖아요. 네네. 이 녹음 어플은 1대1 이거는 또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또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녹음. 그러니까 이 부분 공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 혹은 네네. 뭐 나중에 뭐 건축주한테 뭐 이거는 실비 청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대화가 들어가서 오케이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구두 계약이 확실히 입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박진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많이 이제 해보셨는데 포인트는 그거네요. 건물을 지려고 하면 설계도 좋고 좋은 건설사 사장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약서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내가 잘 알아봐서 계약서를 잘 쓰자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분쟁이 많을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뿐만 아니라 상세한 계약서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과 이제 실제로 건축공사 관련한 소송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네. 저도 저 정말 싫어해요. 왜 소송을 안 하면 좋겠는데 또 사람 살다 보면 또 그렇죠. 돈이 걸려 있고 또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해야죠. 여러분,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 뭐 소송을 부추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참고하셔라. 단 소송을 예방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